우리가 소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누죠. 인물, 사건, 배경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배경에서 자기 성찰을 이루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배경은 아니고 우리가 주목한다면 인물 아니면 사건, 인물 아니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물과 사건 중에서 인물은요, 큰 노력 없이도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인물에 몰입하는 것이 문학 작품의 본질상 더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고전 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에 주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형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독서형이고요, 세 번째는 사색형입니다. 토론형은요, 학습자들의 자발성이 조금 낮은 경우에 채택해 볼 수 있습니다. 고전 읽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귀찮은 걸 시켜?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읽고는 싶은데 고전을 리터러시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전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토론형을 채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형의 활동은 개인이 같이 하고요, 당연히 조별로도 같이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개개인이 혼자서 작품을 읽게 하시면 됩니다. 번역된 걸 당연히 읽으시면 되고요, 어느 출판사냐 상관없이, 다만 너무 짧게 다이제스트로 된 그림책 같은 경우만 아닌 경우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학생들이 작품을 읽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냥 산술적으로 많이 찾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혼자서 하게 하려면 한 사람당 최소한 5명 이상은 찾아보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수업 시간에 같이 하신다 그러면,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물 최대한 얘기해봐. 그럴 때 얘기가 막 산발적으로 나올 수 있죠.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이름을 막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브레인스토밍처럼 여러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춘향전 같으면 누가 있나요? 춘향이, 변학도도 있고요, 이몽룡도 있죠, 월매도 있고요, 향단이, 방자도 있고요. 여기까지 있는데 또 누가 있겠어?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포졸도 있죠. 포졸이 어디 있는데? 작품 속에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그렇죠. 심부름 보내는 심부름꾼도 있고요, 동네 사람도 있고요, 춘향이를 놀리려고 옥에 와서 약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소경 점치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찾게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토론형이니까요, 조별로 토론을 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조는 사실 4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하시는데 절대로 6명 이상 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별로 앉아서 그들에게 토론하는데, 토론은 뭘 하는 거냐면 인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몇 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야,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누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복한 인물은? 불쌍한 인물은? 안타까운 인물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물은? 이 사람은 왜 이랬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걸 토론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아니면 너희들이 스스로 특정 인물을 정해서 그들에 대해서 니들이 한번 토론해봐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토론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토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의 결과를 조원들 한 명이 써내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각자 모든 조원들이 알아서 적어서 제출하게 하셔야 됩니다. 토론을 통해서 자기 성찰에 이르는 게 목표니까 개인이 적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 이제 다시 개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걸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게 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꼭 추당일 필요는 없죠. 그 다음 스텝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가에 대한 레포트를 쓰듯이 간략하게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은요, 개조식으로 쭉쭉쭉 정리하게 해도 되고요, 문장으로 쭉 연결해서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두 줄 쓰게 하시면 안 되고요, A4로 치면 적어도 반쪽 정도로 이 사람은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이 사람에 대한, 중요합니다, 평가를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평가 그러면 너무나 엄청난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감상을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야, 만약 너라면 어떻게 살 것 같아?
야, 네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조언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너가 조언한다면 너가 그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뭐야? 만약에 네가 이 상황이라면 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이런 식으로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 생각을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아무도 자기 자신, 학습자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진 않았어요. 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위에서 수행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들은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기 성찰 글쓰기를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 평가를 한다고 그러시면 앞에 과정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 7번째인 요거만 담아서 내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토론형입니다. 토론형에서 정말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야, 포졸도 있잖아. 박에서 나온 사람도 있잖아. 이런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걸 얘기하실 때 가치 평양이나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어휘나 언급은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학생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도록 우리가 생각해가는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는 여기에 정말 어떤 강조점을 두시면 안 되고 최대한 평이하게 다양한 것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는 이해해야 돼, 이런 말씀은 가급적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학생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토론형입니다. 두 번째는 자료 독서형입니다. 학습자들이 자발성은 좀 있어요. 고전은 읽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작품의 이해 방법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성이 높은 경우에 채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별로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은 처음부터까지 다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는 비슷합니다. 하나만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작품을 읽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읽었지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풀이를 하거나 설명한 2차 자료들의 목록을 좀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더라, 참고해 볼래라는 식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수자가 여기서 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작품 하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방향성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2차 자료들은 비판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 목록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부분과 동일합니다. 혼자서 하는 겁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많이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엔 그 인물 중에 똑같이 네 번째 한 명을 선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인물의 욕망이 어떻고 소신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지향이 어떻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화를 쭉 해보는 겁니다. 인생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했던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아졌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글쓰기를 하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토론형과 자료 독서형의 차이는 토론을 중간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자료, 2차 자료를 읽게 할 것인가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사색형입니다. 이건 당연히 혼자서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작품을 읽고요. 두 번째, 그 인물들을 많이 찾아보게 하고요. 세 번째, 인물 중에 한 명을 선정하고요. 네 번째, 그 인물들의 인생을 그대로 프로필화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인물에 대해서 의견, 감상, 내 생각, 평가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글쓰기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사색형은 그러니까 앞에는 토론이 끼어 들어가고요. 첫 번째 거에는, 두 번째는 자료를 읽는 게 끼어 들어가니까 7단계지만 사색형은 6번의 단계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했던 것만을 제출하게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했던 것만 가지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사색형을 비롯한 모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 학생들의 결과는 개인적이어야 되고 혼자서 쓰는 글쓰기여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토론형보다는 자료 독서형이 낫고요.
자료 독서형보다는 사색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